안녕하십니까. 인사. 나 진짜. 빨리. 54페이지. 예. 인사성이 말라야 돼. 인사성이 말라야지 사회생활 하지. 예. 인사로 반입니다. 센스로 반이고, 실력은 상관없어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총을 맞아 4번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어제네, 어디까지 했냐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인데, 물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랬을 때, 우선은 행정청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처분 등을 행한이에요. 사실은 이 처분 등을 행한이라는 문헌 속에 이미 결론은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처분 등을 행한 쪽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끝. 이거야. 센스 있으면 이것만 갖고도 다 풀 수 있어. 근데 그 정도 센스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 문제 좀 보시게 되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했다.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하는 거냐면 권한과 관련된 어떤 위임이나 대리나 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미스가 나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55페이지에 구체적인 유형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권한 위임이 있고 내부 위임이 있고 권한의 대리가 있고 이렇게 있지. 권한 위임을 밑에 있는 내부 위임과 비교해가지고 뭐라고도 말을 하냐면 외부 위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외부 위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한 위임은 외부 위임, 밑에 있는 건 내부 위임. 그럼 그 차이가 뭐냐면 이 위임을 했는데 권한 위임 같은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쪽에서 외부적으로도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외부 위임인 거야. 그런데 밑에 같은 경우에 내부 위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부적으로만 위임이 되었을 뿐이고 외부적으로 처분을 할 때는 그 위임을 받은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그 권한을 대신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내부 위임이야. 뭘 보라고?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쪽, 수임기관 쪽에서 위임을 받은 쪽에서 외부적으로다가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근데 권한 위임은 외부적으로다가 자기 이름으로 처분할 수가 있는 거고 내부 위임은 외부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한을 진짜로 넘겨받았다는 거야. 실제로 넘겨받았어. 그러니까 권한 배분 관계가 바뀌어버린 거지. 이런 얘기 어저께 나왔잖아. 헌법 제96조의 행정권한 법정주의 이런 얘기 나왔죠. 행정권한 법정주의. 권한의 배분 관계를 바꾸게 되면은 그때는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정주의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정권한 법정주의. 권한의 기속점이 이전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야. 내 분필이 막 사라졌다 생겼다 막 그래요. 저 겨우스 케이스도 사다는데 또 안 올려줘요. 우리가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니야 지금 내가 1년 있어봤는데 이게 되는 날이 2분의 1이야. 봅시다. 권한의 이제 욕심을 버렸어. 그 다음에 내부 위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권한의 대리. 이제 권한 위임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요거 이제 행정 쟁송 끝나고 나서 국가배상 들어가잖아요. 국가배상 가면 거기 가서 엄청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고 위에 위임청이 있어요. 위임기관. 위임청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작용법, 법률의 근거를 하게 되면은 이 위임청한테 원래 당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야. 원래 권한 누가 갖고 있어? 위임청 쪽에서 원래 권한은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얘가 권한 위임을 이렇게 했다는 거지. 권한 위임을 하는데 이런 권한 위임을 우리가 기관 위임이라고 합니다. 기관 위임. 밑에 있는 게 바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 밑에 이제 수임기관, 수임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임 역시도 이제 위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똑같이 이제 위임청, 수임청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위임청, 수임청. 여러분 문제도 다 이렇게 나와요. 위임청 그리고 수임청.
이렇게 있으면 내부임을 했더라 이거야. 내부임을 했다. 그 다음에 대리라고 하게 되면 대리는 뭐야? 대신 처리한다 라는 뜻이에요. 대리, 대신 처리한다. 예, 민법에서의 대리하고 뭐 우리 쪽의 대리하고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예, 대신 처리해서 제3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는 건데, 이제 여기서 얘는 이제 위에가 대리를 당하는 쪽이어서 피대리청이 돼요. 대리를 당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권한 대리를 하면 권한 대리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가 이제 바로 대리청이 됩니다. 대리청. 그러면 원래 법에 따르게 되면 그 3천여 개 개별법 그거 얘기하는 거야? 법에 따르게 되면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원래는 권한을 얘가 갖고 있는 겁니다. 권한 이렇게 갖고 있다 이거야. 권한을 얘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근데 권한 위임을 하면 권한의 귀속점이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이전이 된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수임기관이 수임청이 권한을 이미 받았잖아. 받았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처분할 수가 있는 거야. 외부적으로. 그래서 그 이름이 외부위임이기도 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권한은 상실이 되고 권한은 누구한테 넘어온 거야?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권한이 넘어갔어. 근데 이제 내부위임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만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 뿐인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이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권한은 안 넘어가는 거야. 권한은 그대로 위임청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권한 대리는 어떠냐? 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권한 대리라는 것도 피대리청의 권한이 대리청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름이 대리야, 대리. 그냥 대신한다라는 관계가 성립되고 있잖아. 대신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정당한 피고는 누가 되는 거냐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하여튼 누군가가 처분을 했어. 누군가가 처분을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민이. 그러면 정당한 피고는 권한 가진 자가 정당한 피고야. 얘가 정당한 피고가 된다 이거야. 정당한 피고는 권한 가진 자가 피고가 됩니다. 정당한 피고는 얘가 정당한 피고야. 역시 내 분필이 좋다. 얘가 정당한 피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 요건상 피고 적격자는 과연 누굴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야. 피고 적격자가 과연 누굴까? 그럴 때 있지. 만약에 얘가 이렇게 처분을 하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을 봅시다. 권한 얘가 갖고 있죠. 얘가 갖고 있으면 얘가 처분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처분을 이렇게 하잖아. 처분을 이렇게 하면은 피고 적격자가 수임청이야. 피고 적격자가. 이렇게 되면은 얘가 피고 적격자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어때? 일치하고 있죠. 정당한 피고, 정당한 권한자가 바로 정당한 피고입니다. 정당한 피고하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상 피고 적격자하고 정상적인 상황이면 당연히 일치되어 있는 거야. 언제나 그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일치되어 있었던 것들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은 분리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권한을 가진 이 친구가 만약에 처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친구가 바로 피고 적격자가 되는 거야. 얘가 피고 적격자가 되면 둘이는 또 일치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처분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대리관계를 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문제예요. 대리관계를 표시한다는 것은 이 친구가 처분을 하는데 처분을 하면서 나는 이 피대리청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 대리관계를 처분통지서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야. 표시를 해주면 누가 처분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냐면 얘가 처분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야. 얘가 처분을 한 것으로. 무슨 상황이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당신이 내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야. 일을 하면서 선생님을 대신해서 내가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해? 당신이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가 대리관계를 표시를 하게 되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피대리청의 행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피고 적격자는 위에 있는 피대리청이 되는 거고 정당한 피고하고 즉 정당한 권한자하고 일치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겠냐 이건데, 비정상이라고 하게 되면 얘가 처분을 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여기서는 얘가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얘가 처분을 한다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조금 다르다고 했지. 뭐가 달라?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해버리는 거야. 내가 피대리청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말을 생략하고 나서 그냥 국무총리가 지 이름으로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령이고 이게 국무총리다라고 하게 되면 국무총리의 행위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대리관계를 표시하면 대통령의 행위로 인식하게 되겠지. 이런 상황이 뭐가 있었어요? 탄핵 국면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끝났죠. 그죠? 뒤에는 탄핵 국면이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국무총리가 그때 고건이었어. 고건실. 그 다음에 박근혜 하여튼 그때는 대통령이 황교안이었어. 대통령이었어.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아니고. 내란도 지금 시도했었던 것으로 이제 하나씩 확인이 되고 있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 다니면서. 그래서 그때 가지고는 이 구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때는 닭하고 대통령 황교활이라고, 뭐 누군지 몰라? 있어요? 저기 법무부 문관? 뭐 하여튼 뭐 있어. 하여튼 그런 이상한 본명이 황교활이고 가명이 황교환? 하여튼 뭐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얼굴 봐도 나쁜 짓을 하고 싶어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거. 그런 게 진짜 중요해. 진짜로. 왜? 살면서 사람 딱 표정 보고 얼굴 보면 나와. 나같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들. 반응을 안 해. 빨리 해. 봐봐.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그거 돼야지 그 다음에 얘기해야 돼. 빨리. 내가 함부로 하냐? 그러니까. 나같이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나쁜 짓을 안 해. 이게 뭐냐면 자기 인생에 자신이 있는 거야.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겸손의 표현이야. 이렇게 너무 성실하고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말까지 예쁘게 하면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껴. 봐봐, 난 양복 안 입고 다니잖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강의할 때 맨날 넥타이 그냥 쫙 이러고 다녔어.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껴. 아우, 저분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어서 가까이 못 가겠다 이래갖고 추링 입고, 오늘은 추링이 아니지, 어저께가 추링이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 뭐예요? 막 이건 뭐야? 막 질문을 하지.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거는 거야. 왜 안 걸어? 그러니까 일단 이제 평가가 두 개야. 당신은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옛날 내 포스터 보면 딱 나와. 딱 봤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개날라리 새끼고 하나는 정말 싸가지 없이 공부만 하는 새끼.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당신은 쓰레기다. 가까이 가지 않겠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머리 막 이렇게 내리고 바보처럼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 인상에 사람이 다 나와. 진짜. 사람 인상 딱 보면 눈빛 보면 나와. 눈빛. 눈 깔지? 죄를 짓고 있는 중이야. 그치? 왜 사람이 눈을 깔어? 그치? 눈은 바짝 들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눈빛 보면 어떤 사람인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눈을 보고, 항상 사람 볼 때 눈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교화하려고 하지 마. 교화하려고. 옛날에 그 주체사상이라고 있잖아요. 주체사상. 그죠? 누가 만들었어요? 김일성 장군이 만들었죠. 김일성 장군 가면 잘못된 거 아니죠? 장군 맞거든요. 역사책의 장군이잖아. 그치? 옛날엔 김일성 장군이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붙잡혀갔어요. 김일성이 왜 장군이냐? 뭐 김성주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 내가 한 100회 독했거든. 되게 얇아요. 근데 진짜 내용 왔다시 훌륭해요. 이거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난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막시즘 토론과 주체사상 토론과 이런 걸 대학 때는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수배가 된 거지. 그런 식으로. 그치? 토론을 하는데, 막시즘이랑 비교할 수 없어. 훌륭했어요. 내가 봤을 때. 근데 거기서 정말 혹했던 건 뭐냐면,
사람은 교화될 수 있다. 이거야. 그게 이제 사회주의를 그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거야. 진짜 노동의 소중함을 중심으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사람들을 다 교화하겠다는 거야. 난 그게 되면 진짜 세상 왔다다, 진짜. 그래서 나도 해보자. 그래갖고 정말 열심히 교화를 했어요, 사람들을. 몇 명 교화됐을까? 내가 시도한 사람 몇 명인데 한 명 교화했어요, 한 명. 그래서 한 명은 정말 사람이 바뀌어버렸거든. 군대 가서 한 명, 합의 2명. 군대 가서는 또라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딱 내가 전역을 할 때 그 친구가 무릎 꿇고 내 손을 꼭 잡고 형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막 그런 거야. 그렇지, 난 이 군단을 살리러 왔어. 그래요. 아니 우리 부대 다 막 기름 한 개도 없는 거 기름 꽉 채워놓고 왔지. 회계장부를 내가 좀 손질을 했어. 네. 원래 다 그렇게 해, 군대는. 네, 그렇게 하고, 하여튼 다 맞춰줬죠. 안 그러면 망할 부대였어. 그거 다 맞춰주고, 다시 재건시켜주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신기한 현상을 봤어요. 내가 군대를 늦게 가갖고, 30이 넘어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2003년도에 갔어. 2003년도 1월 14일날. 네, 탁 갔어. 겨울에. 헌병대한테 끌려갔거든, 도망다니다가. 네, 딱 끌려가는데, 이제 찍혔잖아. 그래서 막 기무사 맨날 나 따라다니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자대를 딱 같이. 내무반에 아니 나도 이제 2등병 마치고 1병 되고 자꾸 요거 상황인데 내 밑에 한 3개월 밑에짜리 애가 저걸 몰라. 그게 우리나라의 월드컵이 그 전년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라. 거기까지 내가 참았어. 스위스에 안 와? 네. 핑클 틀어. 핑클이 뭔지를 몰라서 못 틀어, TV를. 여기서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날부터 1년 동안 때렸어. 매일 밤마다. 정말 구타에 정말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보겠다 내가 라는 생각으로 막 피 흘릴 때가 때렸어. 정말 나쁜 새끼죠. 근데 이건 다 애정이 있는 거야. 애정이 있었을 때. 진짜 그러고 나서 사람들한테 또라이로 찍혔던 애가 얘가 상병이 된 다음에 정말 사람이 돼가지고 지 밑에 후임들을 각 잡게 하고 딱 훈련치가 딱 됐구나 하고 다 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얘도 사회 적응이 된 거죠. 왜 그랬냐면 알고 보니까 그 무슨 뭐 SF 공상과학 만화 막 이런 거 있잖아. 난 몰라 그게 뭔지. 그놈아가 한번 보여줬어. 이런 거 한번 봐보시라고. 봤다가 이건 아니다, 이거 마약이다. 그래서 안 봤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봤다가는 내가 오락도 안 하거든, 게임. 한번 뭐 스타크래 먼트? 하여튼간 막 그런 거를 대학 다닐 때 후배들이 한번 해보라고 해서 만지는 순간 이거 마약이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당구 끊는데 15년 걸렸거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 당구장을 머릿속에 맨날 공이 굴러다니는데 맨날 가서 찍고 있는 거야. 근데 뭐지?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접근을 안 했죠. 근데 그거 딱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 세상에 있는 거야. 얘는 요 세상에 있지 않고 그 세상에 있다 보니까 요 세상이 월드컵이고 뭐고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는. 그래가지고 애가 뭐 부적응자였는데 사람을 만들어줘. 역시 교육에는 매만한 게 없어요. 매가 장사고 정말 훌륭하다. 교육학에서 사람 때리라고 가르치거든요. 어렸을 때는 최대한 패야 된다. 진짜입니다. 한번 들어봐. 교육학 수업에 그런 게 있어. 나한테 2가지 가르쳤어. 교육직렬 공부하는 행시 애들이 선생님이 내 지금 막 이렇게 막 딴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옛날에 안 그랬거든.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10년 전에 내가 처음 데뷔했을 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그 처음 특강이라고 무료 특강을 딱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지. 무료 특강에도 한 200은 앉아있어. 그래갖고 처음 사람들이 나 듣보잡이잖아. 듣보잡 딱 넥타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하고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론 설명과 그 다음에 사례 풀이를 일부 곁들여서 특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 따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공식이 나오거든. 여기서도 내가 그런 공식을 일부 쓰는데 그냥 문제를 풀고 사건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은 머리를 쓰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다 법에는 공식이 있다. 공식을 보여주고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모든 법과목 강사들은 다 책을 읽어줘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1등 강사들도 맨날 이렇게 읽고 있거든. 그래서 이해들 되셨어요? 된 거죠? 그 다음 뭐 다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난 이거 안 보고 그냥 얘기하잖아. 그 습관이거든. 그래서 따다다다다 하니까 천재 아니면 미친 새끼 둘 중에 하나다. 막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별로 안 좋은 평가더라고. 예, 사람답지 않다 이런 거여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뭔 얘기 나온 거예요? 뭐 하여튼간 합시다. 까먹었어. 네, 그래갖고 점점 머리 나빠져 사람은. 그래갖고 얘가 뭐라고요? 이것만 기억해. 노무현, 고건. 알겠어요? 고건. 지난번에 대통령 나오려고 하다 말았죠? 잘한 거예요. 그죠? 반기문? 나 그거 맞췄어. 반기문이 그만두겠다고 한 날짜도 맞추고. 네. 왜냐면 반기문 우리 아빠 친구야.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놀러 오고 그랬거든. 딱 봤을 때 인상을 딱 봤지. 그게 제일 중요한 인상 보라고 했잖아. 인상. 네, 사람 인상 딱 보면 싸가지가 없거나 저 새끼는 비겁하거나 이게 나오는데 반기문을 보는 순간 비겁자. 씨. 내가 어렸을 때 봤을 때 비겁자의 모든 걸 갖추고 있다. 예, 저건 사람 아니다. 그런 거 딱 눈에 보면 나와요. 그걸 조심해야 돼. 사람 인상에 다. 왜냐면 그 사람 얼굴에 5살짜리 어린아이도 얼굴에 당연히 관상이 있어요. 그 새끼가 5년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막 살았는가가 얼굴에 다 나와요. 그게 또 바뀌어. 그렇잖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 딱 보고 인상 보면 말투, 인상 보면 가까이 할 사람인가 아닌가. 안 그러면 사기당해. 공무원 조직도 너무 커갖고 가서 조심해야 돼. 딱 보면. 아니 어느 조직이든 또라이 다 있어요. 그렇지? 어느 조직이든 간에 10%는 다 또라이예요. 어디든 간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야. 절대 먼저 말 섞지 말고. 이렇게 있잖아. 이게 비정상이잖아. 봐봐. 권한이 없는 애가 있지.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 권한이 없는 애가 있지. 그 다음에 얘가 대리관계를 표시 안 했으면 권한이 없는 애가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해버린 거잖아. 이랬을 때 세계인대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권한을 가진 친구,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로 하게 되면 정당한 피고가 여전히 피고 적격자인가? 예, 정당한 피고, 권한을 가진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외부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건 사람,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을까?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고민 들겠지.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 처분 등을 행한 끝. 이거요. 뭐 여기 무슨 법리가 있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법에서 처분 등을 행한이라고 했잖아. 처분 등을 행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론적 근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정법상 근거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일치가 되고 있단 말이야. 실정법상으로도 뭐라고 돼 있어? 그냥 처분 등을 행했으면 걔가 피고야. 끝. 이랬잖아. 그럼 누구 이름으로 했어? 의임청 얘 이름으로 했잖아. 그럼 피고는 누구야? 얘가 피고인 거야. 얘가. 그럼 봐봐. 누가 피고가 돼? 이런 경우엔 얘가 피고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피고 적격자가 된단 말이야. 피고 적격. 이게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불일치하는 현상이.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야.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피고 적격자가 되는 거야. 얘가 피고 적격자가 되면 이 정당한 피고하고 불일치. 그 다음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얘가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 얘가 피고 적격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역시 불일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걸 이제 뭐 예쁘게 말한 거예요. 예쁘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는 말이 정당한 권한에 기초하여 정당한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처분을 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외부적으로 처분만 행했으면 충분한 것인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학설 대립이 있는데 이럴 땐 특히 어떨 때 문제가 되냐? 2번에 보게 되면 무권한 자의 행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처분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왜? 똑같은 놈이야. 그죠? 정당한 피고하고 피고 적격자가 그냥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위에 표현대로 하게 되면 정당한 권한자하고 외부적 명의자가 결국 같은 놈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자가 처분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건데, 학설을 보게 되면 실질설, 권한을 실질적으로 누가 갖고 있는지를 봐라 이거야. 그래서 55페이지에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는 거다. 얘가 이름이 뭐야? 정당한 피고. 정당한 피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피고가 된다.
형식설, 처분 통지서에 자기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건 사람, 형식적으로 자기 명의로 한 사람이 바로 피고가 돼야 된다. 방금 우리가 한 얘기대로 하게 되면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야? 형식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우선 법문상, 법문이 뭐야? 법문 서적인가요? 신림동에 제일 유명한 서점입니다. 법문이라는 것은요, 법의 문헌 말고, 문헌 정보 아까 할 때 그 문헌 말고, 문헌이라는 것은 법문헌 그러면 그것은 법에 있어서의 표현이야, 표현. 그 다음에 법 규정이라고 하게 되면 법이 규율하는 내용이에요. 이름 잘 조심하시고, 법 문헌과 법 규정은 다른 겁니다. 법 문헌은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 규정은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법 문상 그러면 이것은요 법 문헌상이라는 뜻이거든. 법 문헌상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여기서 그 어디에 정당한 권한이라는 말이 나오냐? 법에는 13조에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 근데 왜 그것까지 요구하려고 하느냐? 있지 않으므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면 그 자체로 족하다. 있는 그대로 가자 이거야. 법문대로. 처분 등을 행했으면 끝이라고 보는 게 당연하다. 이건 뭐야? 실정법상 근거를 봐도 그러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처분 통지서에 표시된 행정청이 당해 처분을 행했다고 인식하게 되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이 신뢰가 왜 보호해야 돼요?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두 명만 이런 식으로 되겠어? 아니란 말이야.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A기관이 B기관한테 위임을 했고 B기관이 C기관한테 위임을 하고 C기관이 D기관한테 위임하고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보면은 A가 B한테 위임을 할 때는 여기야 법의 근거가 있어서 실제 권한이 넘어가. 근데 B가 C한테 넘길 때는 그때는 법의 근거도 없는데 B 지 마음대로 넘긴 거야. 그럼 안 넘어가. 안 넘어가는데 만약 C가 D한테 넘길 때는 또 법의 근거가 있어. 그러면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왜? 받은 적이 없어 C가. 그죠? 받은 적이 없으니까 넘길 게 없어. 이거 얼마나 복잡한데 이게. 이 얼마나 복잡한데 국민이 처분 통지 딱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법을 한번 찾아볼까? 원래 권한자는 얘인데 얘가 얘한테 넘겼다가 경우의 수를 막 다 찾아보니까 100시 3 이렇게 해갖고 막 조합 나오고 막 찾아가지고 그 중에 누굴까? 지금 우리 수사합니까? 안 되는 거야. 그 국민이 어떻게 알아? 지들끼리 안에서 뭔 짓을 했는지, 권한위임을 했는지, 내부임을 했는지, 대리를 했는지, 뭘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국민은 그냥 그 처분 통지서에 이름 걸려 있으면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돼 있으면 서울시장이 나한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 불복을 하려면 당연히 서울시장을 상대로 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 국민의 신뢰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권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가면은 작용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 무슨 요건? 이런 거를 적법 요건이라고도 하고 성립 요건이라고도 해. 왜? 성립은 적법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단순하잖아, 그치? 이거 막 설명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상식적인 거야. 적법하게 성립돼야 되는 거니까 적법 요건과 성립 요건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행정행위가 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4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 첫 번째가 주체의 요건이야. 주체상 적법 요건. 두 번째 절차상 적법 요건. 세 번째 형식상 적법 요건. 네 번째 내용상 적법 요건. 4가지가 있단 말이야.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주절형내. 이 순서로 알아야 돼. 이걸 준해절형 막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계신데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판례도 그렇게 안 봐요. 이게 왜 주절형내로 가냐면 주절형의 특징과 내용의 특징이 전혀 달라요. 발생하는 상황이 바뀌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절형을 한쪽으로 묶고 내를 반대쪽으로 돌려주는 거야. 그럼 뭐야? 주절형내.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이렇게 간단 말이야. 주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처분을 하는 주체 쪽 있잖아요. 그 주체 쪽이 우선 권한이 있어야 돼요. 정당한 권한도 없는 놈이 처분하면 이상하잖아. 예를 들어서 내 면허를 운전면허를 취소를 해요. 그럼 누가 해야 돼? 법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보게 되면 지방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방경찰청장이 면허 취소라는 사무 수행 권한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면허 정지 받으면은 지방경찰청장 이름을 안 나와. 서울지방청장 이렇게 안 나오고 경찰서장 이렇게 나오거든.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위임 규정이 있어요.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위임할 수 있다고 했잖아. 있어, 도로교통법에. 그래서 경찰서장한테 지방경찰청장이 이걸 위임을 해요. 뭐 운전면허 정지. 그러니까 정지는 너무 많거든. 그 정지까지 지방청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야, 이거 네가 해라, 이렇게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서장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권한이 있는 놈이 해야 돼. 그리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자기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 내용적으로든 아니면 지역적으로든 간에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선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어야 되고,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라이면 안 돼요. 예, 무슨 말이야? 정상적인 의사작용에 기해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술 먹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강박을 당한 상태에서 억지로 했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게 주체 요건이야. 절차의 요건이라는 것은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절차법. 문제 안 빠지고 무조건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이제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5가지 내용이 있어요. 5가지 내용이 뭐냐면, 신입처지예요. 신입처지. 신입생들은 절차법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딱 첫날 가도 어때? 당연히 2학년 선배님 손 꼭 잡고 다녀야지. 아니면 길 잃어버려. 학교에서 길 잃어버리면 안 돼. 깡패 만나. 알겠어요? 네. 깡패 많아. 학교 안에. 그치? 학교 안에 깡패 있어? 네. 깡패 없지. 그치? 어디서 그런 말 하지? 우리가 옛날에, 나 공부하자. 아니야. 할까? 아니, 네. 우리만 옛날에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대학은 이렇게 놀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 모르는 막 전국 애들 다 모여갖고 막 별 미친 짓도 하고 막 그렇게 놀아야 그게 대학 생활이죠. 대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밖에 나 공부 못해요. 그래서 안에서 공부를 최대한 안 해야 돼. 학점이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나 0.64 막 이랬다니까. 네. 뭐 46이었나? 64였나? 막 이렇게 0.00을 주세요! 막 그랬는데 어떤 미친 새끼가 나 싫어해가지고 D를 줬어. 목표 달성 실패. 이거야. 왜냐면 우리 때는 빵점이면 다음 학기 등록금 공짜야. 이게 6월이 돼. 요즘 안 그런다며. 또 내려며. 왜 내? 난 들은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잖아. 빵점 빵빵이라는 것은 안 들었다는 거지 공부를 못했다는 게 아니야. 공부를 그렇게 못한 사람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기회를 주는 거거든. 유예를 시켜줘. 그걸 하려고 한 거야. 그걸 하려고 했는데 어떤 미친놈이 나한테 그걸 줬어. 그 미친놈이 얼마 전에 TV에 나오대? 네, 그리고 그 미친놈이 뭐한 놈이냐면 되게 재미있는, 선거 때여서 수업을 안 들어간 거거든. 내 후보인데 후보 어떻게 들어가? 맨날 애들 끌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래갖고 들어갈 시간이 없었는데 그때 이렇게 뭐 이렇게 안 했어. 그때 좀 멋있게 말했어. 이렇게 막 되게 막 이렇게. 그래. 지금은 안 돼. 그때 막 배로 막 산에 올라서 막 훈련하고 맨날 그러거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강당 큰 데가 막 500~600명 이렇게 있는 학교 강당 제일 큰 거 막 이런 데 가고 마이크 없이 해야 되잖아. 마이크 없이 연설을 하면 밑에서 막 얘기를 하면 저 끝에까지 듣고 박수가 와 나와줘야 되거든. 그 막 훈련 엄청 하거든. 좀 멋있게 살아야 되거든 그때는. 그래 막 수업 못 들어가잖아. 근데 한계를 들어가서 한계를. 그 정외과 수업이었는데 그 북한 헌법과 북한 사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수업이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학교 빨갱이가 다 들어와 있었어. 그래서 민족주의자도 있고 사회주의자도 있고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교수가 딱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들도 우리 애들도 거기 한 100명 앉아 있었거든. 이제 그러니까 내 비서들이 옆에 앉아 있었어. 내 수업 가면 지도 알지 뭐 어떻게 앉아 있었어. 옆에 있는 이제 여자 비서애가 딱 그런 거야. 오빠, 저 교수님 발라주세요. 그러는 거야. 저 새끼 되게 똑똑해 보여. 저거 어떻게 바르지? 근데 저 새끼 반동은 반동이다. 또라이 같은데? 그래, 발라볼까? 그래서 근데 그 새끼가 빌미를 줬어. 네. 그래갖고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반론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 토론을 하자고 얘기를 해라. 제안을 하면 학생들 다 있는 자리에 수업 시간에 하겠다.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모르겠다. 질문 있습니다. 얘기했지. 북한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연역을 막 얘기를 해줬어.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랬는데 한 3주, 4주 싸웠지.
일주일에 2번인가 수업이 있었거든. 그래서 한 3주 4주 했는데 그 새끼가 도망갔어. 수업 때려치고. 수업 때려치고 나 수업 안 해! 막 이러고 삐져가지고 나간 거지.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막 옆에 반대쪽 선본에 있는 애들도 막 박수 치는. 그쪽이 이겼네요. 근데 다음부터 수업 안 들어갔지. 근데 시험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요거 점수 좀 나올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다? 그래갖고, 막 북한 헌법 다 외우고, 막, 숙제 없어. 막, 다 쓰라고 해서 막 다 써. 숙제. 했는데, 차라리 F를 주지. 나 찍혔잖아, 이미. 그래. 그래갖고, 차라리 F를 주지. D를 줘가지고, 내가 등록금을 또 내야 되는 거지. 냈을까? 안 냈지. 그치. 학교 협박해서 돈 받아냈지. 예. 그런 것도 내 눈을 낼 수가 없지. 그치? 예. 그래서, 거기서 또 까먹었어. 왜 얘기했는지. 그래서, 그 얘기 아니라 재밌게 살라는 얘기가 뭐였냐면, 저거야. 오늘 왜, 어제도 이랬냐? 아니야. 진도는 빠져. 네. 그리고 시험은 원래 우린 90점 넘어. 원래 그런 거야. 예. 왜냐면 95년도에, 94년도에, 내가 고3 때, 이게 학교에, 그때는 전국 모의고사가 본고사 항상 고대에서밖에 안 했거든?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 거기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보러 갔어. 시험 끝나고 나오면 7시, 8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겨울쯤이잖아. 근데 완전 깜깜한 거야. 그 친구들하고 야 길을 모르겠다. 집에 어떻게 가지? 그 가로등 하나도 없는 거야. 와 뭐 이래 학교가 사람도 없어. 우리 거지 같은 학교가 다 있어. 그래갖고 우리끼리 그랬어요. 이 학교는 오지 말자. 여기 이상한 학교다. 이거 정상 아니다 이거. 그래갖고 이제 근데 거기 가게 될지 몰랐지 내가. 씨야. 그렇지? 서울대를 2번이나 떨어지고 여기로 가게 될지 나는 생각을 안 해봤어. 근데 하여튼 그때 딱 그랬는데 그때가 뭔 일이 있었냐면 그때 밖에서 깡패들이 엄청 많은 거야. 학생들이 왜 없냐? 학생들이 밤에 돌아다니면 다 삥을 뜯기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드래곤볼 이게 유명할 때였거든. 유행할 때. 드래곤볼. 그때 정태웅 선배라고 나 운동권 키운 선배인데 맨날 안철수하고 맨날 노원에서 붙은 형이 있어. 짱 멋있는 형이거든. 그 형님이 그때 그 형님이 종합회장이었었고 한총회 의장이었었는데 이거 해결하자. 이거야.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의 치안을 우리가 담당한다. 왜? 우린 쪽수가 많잖아. 2만 명이 쓸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각계격파 당하니까 깡패한테 밀리는 거잖아. 깡패를 그냥 소탕하자. 이게 우리의 목표였어. 그래갖고 한 짓이 학교 안에서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했어요. 전국에서 온 애들 중에 싸움 잘하는 애들 많이 있잖아. 근데 그때 태권도부 막 이런 게 없었어. 운동부가. 그러니까 학교가 운영하는 운동부 말고 자치 동아리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부가 없었거든. 지금 엄청 많아 우리 학교 가면. 그게 다 그때 그 형님 만든 거거든. 여기서 1등을 하면 뭐 이렇게 해갖고 너희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학교에 지원금을 받아내서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을 건 거지. 그게 딱 했는데 막 이게 애들 막 엄청 막 재밌었던 거지. 막 날라차기 막 1등을 뽑았어. 막 이렇게 했더니 한 이제 몇십 명 정도가 너무 고맙다는 거지. 자기들 위해서 동아리도 만들어주고 방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다고 1년 동안 데모 나갈 때마다 한총 의장이니까 맨날 데모 나가잖아. 데모 나갈 때마다 사수대를 앞에 서준 거야. 우리는 훈련을 따로 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훈련이 필요 없어. 걔네들은 우리처럼 파일을 안 들어. 걔네들은 그냥 알아서 맨몸으로 그냥 도복 입고 이러고 나가는 거야. 이러고 막 이렇게 막 뛰어나가갖고 막 이렇게 대신 싸워주고 막. 그러면서 얘네들이랑 같이 뭐였냐? 동네 한번 소탕 다 한 거지. 그 후로는 아주 이제 술판이 난 거야.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학생들이 술 먹어도 되는 거지, 밤에. 재밌죠? 이렇게 살아야 돼. 형님은 동네를 그렇게 했지, 나는 전국에 기성예비를 없앴잖아. 등록금 반값을 내가 만들었잖아. 역시 후배는 훌륭한 후배 키운 거지. 그래서 날 키운 거야. 감옥에서부터. 그리고 감옥 갔다가 잘한 거지 나도. 그런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살아야 돼. 그래 대학이 잠깐 뭐하러 다니는 거야. 그 돈 내고 재미도 없이. 거기서 공부하면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내고 하면은 영어는 제대로 배워? 막 학교 영어 강사가 영어를 할 줄 알아? 모르잖아. 문법밖에 안 가르치잖아. 우리보다 영어 더 못하잖아. 그렇잖아.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A뿔을 주긴 줬는데 오세훈 씨 있잖아. 오세훈 씨 마누라가 우리 때 영어 강사였어. 교양 과목 영어. 오세훈 씨 마누라님도 우리 학교 출신이고요.
그래갖고 그 마누라님이 나한테 A프를 주셔가지고 막 수업도 안 들어가는데 시험만 잘 봤다고 점수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선배님이시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정치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지? 그런 거죠. 재밌게 살다가 친구 많이 사귀고 그렇게 하는 게 대학이죠. 그렇게 사시면 돼요. 밖에 나와서도 밖에 나오면 친구 너무 많이 사귀지만 위험한 놈도 너무 많아요. 그죠?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절차, 신입처지에. 신입처지에죠? 뭐야? 신입생은 절차법에 적용을 받아야 돼. 왜? 학생회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치? 예, 그 다음에 우리 수강 신청.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치? 어떻게 하는 거야? 하여튼 몰라.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배워야 돼. 그게 뭐냐? 첫 번째, 신입생 처지인데, 신입처지에서 신은 신고, 입은 입법 예고, 처는 처분 절차, 지는 행정지도, 얘는 행정예고. 이렇게 5개야. 오케이? 네, 신입처지. 이거밖에 없어. 행정절차법에. 맨날 그거 물어봐. 이거 5개 말고 딴 거 제시해놓고 이 중에 행정절차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것은 무려 신입처지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치? 신입처지에. 매번 한 문제씩 나오는 문제야. 신입처지에. 그 중에 처분 절차 있잖아. 그치? 처분 절차. 제일 중요한 거니까 허리에 있는 거야. 중간에. 그래서 2문자 그렇게 만든 거야. 네, 처분 절차. 그게 바로 절차상 적법 요건이야. 기본적으로는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절차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 그 다음에 형식상 적법 요건. 이건 뭐냐? 형식이라는 건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나중에 와서 복잡해질 수도 있긴 한데 간단하게는 문서로 해야 돼. 이것도 이제 행정절차법에 나오는데 행정절차법의 제24조에 보게 되면 문서주의가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처분은 문서로만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2개를 동시에 한번 걸어볼게. 주체와 형식. 내가 음주운전하다 걸렸어. 그랬더니 단속 경찰관 순경 9급 24살짜리 나부랭이가 딱 옆에 와갖고 좀 많이 드셨네. 먹었다. 왜? 그럴 거 아니야. 뭐 이 새끼야. 먹었어. 왜? 먹으면 안 돼. 그죠? 네. 운전을 안 했다는 얘기지. 그치? 운전 안 했다는 얘기지. 나는 음주운전 할까봐 운전 안 한다고 했잖아. 네, 운전은 46부터 해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 운전하면 나 사고 난다고. 4주에. 결혼하면 이혼한다고. 이혼수가 어렸을 때부터 45세. 그래서 결혼도 안 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진짜 저주가 걸려있어 지금. 강의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래.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술만 먹지 그냥. 술 먹으면 난 운전대 잡을 수 있거든. 나 원래 그래.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네. 위험한 놈입니다. 딱 이제 만약에 내가 음주운전 안 했었는데 막 이렇게 단속했다고 음주운전 하셨네. 0.1 넘으셨어. 만취 상태야. 이건 취소 사유지. 막 이러면서 나한테 귀 속에다 대고 운전면 취소. 이래버리면 돼 안 돼요? 첫 번째, 정당한 권한이 없어. 지방경찰청장이 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지는 권한이 없어요. 그 다음 2번째, 문서로 해야 돼. 구두로 하면 안 돼. 이러면 이건 위법이에요. 바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내용상 적법 요건. 내용은 어렵지 않아. 2개만 생각하면 돼. 그거 다야 사실은. 어저께 우리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2개만 먼저 생각해 놓으라고 했지. 법률 유보라는 게 있고 법률 우위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 법률 유보. 유보는 뭐야? 맡긴다. 법률에 맡긴다.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적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 적극적으로 가지고 오고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법률 우위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 있는 법에는 위반하지 말면 된다. 이거는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소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 이 2개가 내용상 적법 요건이야.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이렇게 했잖아. 이 내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첫날 얘기했던 거 생각해봐요. 취소송부터 우리 배울 때 3단계로 가라고 했잖아. 제일 먼저는 1단계 소송재판, 2단계 본안재판, 3단계 법원 판결. 그렇게 갔었지? 소송재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된 소송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잖아. 조건을 못 갖춘 소재기라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대답해줘 안 해줘? 대답 안 해주지. 그냥 거절하고 그냥 집에 돌려보내버린단 말이야. 그런 걸 뭐라 불러요? 각하 판결이라고 한다고 했지? 각하 판결. 그래, 지금 우리는 소송 요건으로 피고 적격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권한이 있다 없다라는 문제는 뭐라고 했어? 주체의 적법 요건이라고 했잖아. 적법 요건 이걸 흠결하면 위법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 판단해야 돼? 본안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 본안재판 단계 가서 할 얘기를 왜 지금 앞으로 땡겨가지고 하냐 이거지.
이거는 피고적격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요. 처분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따라왔어? 이건 소송재판 단계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이건 본안재판 단계에서 봐야 될 본안요건 문제다 이겁니다. 이거 권한이 있다 없다 문제는 피고적격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처분을 한 외부적 명의자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유형. 그래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 외부적 명의자가 되는 것이지 정당한 권한자가 아니다. 이것은 주체적법 요건 본안심리의 대상일 뿐인 것이다. 권한위임 같은 경우 언제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앞에 판서대로 하게 되면은 권한을 이제 수임청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위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때 피고는 누구야? 그냥 위임청이야. 그 다음 내부위임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권한이 넘어가지 않지 언제 문제가 되는 거야?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때 피고 적격자는 누가 되는 거야? 그냥 수임청이 되는 거다. 권한의 대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 이거죠. 황교활 말고 고건 그래도 좀 나름대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약간 위험할 뻔했죠. 재작년에. 그런데 대리관계 표시 없이 고건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누가 피고가 되는 것이다? 역시 그냥 외부적 명의자 국무총리가 피고가 될 뿐이다. 근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 1월달 내 인강 들으면서 우리 공무원 쪽에서 어떤 학생이 이러더라 군무원 시험이라고 했나? 하여튼 요즘에 행정법 들으면 군무원이 갑자기 행정법 필수가 되고 막 이렇게 소방관보 이렇게 막 바뀌어가지고 제도가.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강의들이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갖고 그냥 공무원 수업들 많이 듣거든. 근데 자기가 이제 시험을 바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7월 강의 이거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지. 7월 거 딱 보니까 2개 올라갔던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1월 거 끊었어요. 그런데 요쯤 듣고 있더라고. 요쯤. 요거 이제 대리 부분에서 하는 얘기야. 대리 부분에서. 거기서 내가 이런 말을 했거든.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바뀌었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을 하잖아. 그럼 4대 보험이라는 거지. 4대 보험. 그거 받냐 안 받냐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치? 4대 보험을 내주고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받는 또 근로자 입장에서 상당히 유익하거든요. 주는 게 맞아요. 주는 게. 나도 할 때는 이게 참 우리 애들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착한 직원들이긴 한데 걔네들 그거를 내줄 때 참 그게 가슴이 아파요. 내가 내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자동이체 나가고 있는 건데도 이게 막 보이면 막 이게 있잖아.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 4대 보험이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료를 내주는 데 있어서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게 있고 고용보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이냐면 근로복지공단이 간단히 말하면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공단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기타 공법상 법인이야. 뭔지인지 알겠지? 기타 공법상 법인에는 누가 있어? 사람이 모이는 사단법인이 있고 돈이 모이는 재단법인이 있고 그리고 공기업 같은 영조물 법인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재단법인이야. 돈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각 회사들마다 보험료를 다 모아. 보험료를 받는단 말이야. 그걸로 기금을 형성해. 그리고 나서 다친 사람들이나 실업을 당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야. 재해보상금을 준다거나 장해보상금을 준다거나 실업급여를 준다거나 이런 걸 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공법상 재단법인이야. 재단법인 보험금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주는 것도 지가 하지만 보험료를 고지해서 징수하는 것도 지가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옛날엔 그렇게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돈을 주긴 줘. 그러니까 다친 근로자한테 돈을 주는 건 걔네들이 주는 게 맞아. 그런데 지금은 보험료 고지 징수하는 거는 건강보험공단이 하도록 다 바뀌었어. 2013년도에.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냥 걔네들이 한 번에 쑥 걷어. 다 걷어. 4대 보험료를 다 걔네가 한 번에 다 걷어. 다 걷어가지고 건강보험료는 원래 지네들 사업이니까 지네들이 그냥 쟁이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이거는 누구 사업이야? 근로복지공단 사업이니까 그 돈은 받아다가 얘네들한테 넘겨주는 방식이야. 근데 옛날엔 뭐 했다고? 얘네가 걷고 얘네가 돈 주고 다 했단 말이야. 근로복지공단이. 그러면 이때 행정청은 누가 되는 거야? 이때 행정청은 그냥 공단 본인이 행정청이라고 했잖아. 삼위일체라고 했잖아. 행정주체면서 행정기관이면서 행정청이라고 했잖아. 걔가 해야 되는 거였거든.
근데 실제로 누가 하고 있었냐면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마다의 지역본부장이나 지사장들이 보험료 부과 고지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를 한 거지. 근데 그 지역본부장이나 지사장이 자기가 공단을 대신해서 하고 있다라는 대리관계 표시를 안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공단이 얘네한테 권한위임, 내부임 이런 걸 한 사실이 없어. 그러면 의심할 수 있는 건 저거야. 권한대리. 판례가 그랬어. 지금 여기서 지사장이 보험료를 부과 고지했다고? 이것은 권한을 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권한대리 상황으로 우선 설정을 했어. 그리고 나서 대신하고 있으니까 대리의 문제이긴 한데 근데 걔가 누구 이름을 했냐면 그냥 지 이름으로 했어. 지사장 이름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게 되면 누가 피고가 돼야 돼?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는 공단이야 지사장이야? 공단이야 지사장이야? 지사장이지. 그치? 지금 배운 대로 하게 되면 외부적 명의자인 지사장이 피고가 돼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피고가 공단이라고 해버렸어. 이게 이제 특이한 케이스로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건데 판례가 하나밖에 없어. 왜 그런 거냐면 첫 번째, 이 지사장은 공단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건 좀 약해. 그치? 그 내심 뭔 생각하든 내가 뭔 관계야.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10년 이상 이와 같은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여기서 약간 법리 들어갈 만해. 예, 좋아. 그런데 여기서 핵심 하나 팍 찔렀어. 뭐냐? 상대방 국민도 이 지사장의 이름으로 나와도 이것은 공단의 일을 얘가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모두 알고 있다. 그러니까 10년의 관행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봤냐? 10년 동안 그렇게 관행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이것을 공단의 행위로 인식하지 지사장의 행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야. 대리관계를 이미 모두 알고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야. 뭐 같은 거야? 준상대방 이론이랑 비슷한 게임인 거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인식이라고. 상대방의 인식. 우리가 처분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도 이런 거 있었지. 형식적 행정행위 논의를 출발하기 전에 1994년도에 외형식불이라는 판례가 있었잖아. 외형식불. 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상대방이 처분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불이익이나 불안을 제거할 만하게 되면은 행정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처분이 될 수도 있다. 거기서 식 생각해봐요. 식. 상대방 국민이 그것을 처분으로 인식하면 그건 처분이 맞는 거라고. 민법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법에서도 그렇고 상대방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케이? 상대방이 처분을 인식하면 그건 처분인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이미 대리관계를 알고 있으면 이것은 대리관계가 표시된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럼 준상대방 이론 얘기했을 때도 그 직접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걸 전혀 기대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면 이거는 사실 A 회사한테 과징금이 부과된 게 아니라 소속 기사한테 직접 과징금이 부과된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되니까 준상대방으로 인정을 했었던 거란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대리관계 표시한 거랑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대리관계 표시되었을 때 피고는 누가 되는 거야? 피대리청이니까 여기서도 그냥 피대리청 공단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말에 틀림이 없는 거지. 그런 식의 상황도 있었다. 그 다음에 합의제행정청 이거는 합의형 행정기관으로 행정기관이 구성되면 그 기관이 행정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권한의 승계야. 이 권한의 승계는 우리가 법령집을 봤을 때 뭐라고 했냐? 3개를 끊었었어. 13조를 3개를 끊어가지고 첫 번째는 1항 본문, 두 번째는 1항 단서, 세 번째는 2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건 1항 본문인 거야. 행정소송법 제13조 1항 본문이었던 거야. 그 다음 이제 여기 나오는 권한의 승계, 이게 바로 1항 단서인 거야. 근데 이거 방금 내가 얘기했어. 뭐냐면 건강보험공단 이런 법이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뭐라고? 고용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가 되는 거야. 이게 보험료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가 되는 법인데 예전까지는 누가 그 보험료를 부과하고자 했었다고? 원래대로 근로복지공단이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13년에 개정이 되면서 누구한테로 넘어왔다고? 건강보험공단한테 넘어왔단 말이야. 갑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 근데 얘한테 산재보험료가 나온 거야. 산재보험료가 나왔는데 나올 때는 처분 명의자가 누구였냐면 명의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왔어. 분명히 근로복지공단으로 왔거든. 근데 내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누가 됐을까? 그때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이미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 나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러면 나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네. 이걸 단순 무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게 이제 실제 예고, 금복공단이 건보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된다. 승계청이 바로 피고가 된다. 그게 이제 13조 1항 단서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편해. 예. 뭐 얘가 이런 상황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만약에 A라는 행정청이 나한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청이었었어. 근데 그 권한이 뭐 법이 바뀌었든 간에 이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갔냐? B행정청한테 넘어갔어. 내가 옛날에 A행정청한테 영업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거든? 근데 A행정청이 그걸 거부했다? 거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영업허가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냐? B한테 갔지. 그럼 내가 A 상대로 막 싸워. 이겨. 그럼 제가 나한테 허가해줄 수 있냐고. 못 해주잖아. 이제 허가권이 없어. 내가 싸우는 이유는 뭐야? 저놈한테서 허가를 땡겨내기 위한 거야. 근데 쟤는 허가를 해줄 수가 없어. 나 쟤하고 왜 싸우냐고 도대체. 그치? 누구하고 싸워야 돼? 쟤하고 싸워야지. 그치? B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B가 나한테 허가를 해줄 거 아니야. 네, 그런 거야. 승계청하고 싸우라는 거지. 피승계청이 아니라 승계청 쪽하고 싸우는 게 맞다. 그 다음에 행정청의 소멸이에요. 행정청의 소멸 요거는 이제 13조 2항입니다. 세 번째 있는 거 법령집에 13조 3개로 컴마 끊겨 있었고 세 번째 있는 게 13조 2항 소멸이야. 원래 일반적인 소송에 있어서 있잖아.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의 원고하고 피고 중에 한 놈이 죽으면 사망하면 소송은 끝나는 거야. 뭐 싸움 상대가 없는데 누구랑 싸워? 그지? 예, 끝나는 건데 우리 행정소송은 안 그래. 우리는 상대방이 죽어도 계속해. 왜 그러냐? 행정청 얘 죽어도 누구 나와? 뒤에 누구 있잖아. 그치? 뒤에 원래는 행정 주체였어야 되는 거잖아. 주체였어야 되는 거잖아. 대신 13조 때문에 행정청이 앞에 전면에 나서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얘가 사라져도 예를 들어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어.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었어. 그러면 옛날에 닭대가리 대통령 있을 때, 그치? 쥐새끼 말고 닭대가리 있을 때 그때 이상한 거 있었지? 뭐 있었어? 뭐 과거 무슨 뭐 그런 부? 뭐 이런 거 있었지? 미래가 아니고 미래가 과거. 네, 과거.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미래 답습과학부 뭐 이런 거 뭐 있었단 말이야. 그죠?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지? 아무 일을 하지 않아. 예. 뭘 창조한 거야? 그죠? 예. 비리 창조 과학부 막 이런 거. 근데 그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미친놈들 한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라졌잖아. 근데 옛날에 그 과거 답습 과학부가 처분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걔들은 위법한 처분만 할 거 아니야. 박근혜 정부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다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멍청한 새끼가 탄핵을 당해가지고 그쵸? 사라졌네. 그럼 나 소송 못 제기해? 나 그 처분 때문에 피해봤는데? 아니죠. 되는 거죠. 그쵸? 아직 국가는 살아있잖아. 그치? 국가는. 그래서 그럴 때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단 말이야. 국가를 상대로. 네. 피가 끓죠. 그쵸? 네. 닭하고 쥐는 있잖아. 다 먹어서 다 없애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쥐포, 그 다음에 치킨,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살쪄. 그게 문제야. 그래갖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여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국가나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우리 뭐 지자체가 합쳐진다거나 막 이래갖고 관악구 여기 동작구청장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게 걔가 했던 사무가 이런 사무야. 사무가 누구한테 기속되냐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봐봐봐. 원래 서울특별시장의 사무야. 그러니까 법에 보면은 시도지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 쪽은 서울시로 치게 되면 특별시장이지. 광역시장은 그냥 서울시장 사무야. 근데 서울시장이 자기 할 일을 다 자기가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하급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막 위임을 해. 저거 뭐야? 권한위임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권한이 지자체장들한테 기초지자체장한테 막 내려왔지. 그럼 얘들이 처분을 할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위협한 처분이야. 근데 내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지자체가 사라져버렸어. 그럼 어떡하지? 그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네. 서울시를. 왜 그런 거냐면 여기서 사무가 귀속된다라고 말을 한 것은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야. 행정청의 소속단체 그러면 동작구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사무가 귀속되는 단체라고 하게 되면 그 사무를 수행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유익과 그 사무를 수행해서 발생하는 어떤 책임이라는 게 누구한테 귀속되는가. 즉 권리와 의무가 누구한테 귀속되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원래는 서울시장 사무라고 했잖아. 그러면 서울시장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서울시장은 누구의 팔다리야? 서울시의 팔다리지. 그러면 그 유익과 책임은 누가 져? 서울시가 지는 거잖아. 근데 얘가 그것을 동작구청장한테 위임을 했다고 쳐봐. 이렇게 되면 동작구청장이 이런 지위야 이런 지위야. 동작구청장이 동작구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행위를 하는 거야? 그 A 사무를 수행할 때? 아니면 서울시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즉 서울시장의 부하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건 서울시장의 부하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지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서울시 사무잖아. 서울시 사무를 원래 서울시장이 되는데 너가 해라 이렇게 내려보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서울시의 팔다리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서울시의 팔다리로. 그러면 이 사무 수행에 따른 권리 의무는 동작구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한테 귀속되는 문제란 말이야. 그럴 땐 서울시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조심하라는 얘기냐면 그 사라진 행정청에 소속 지방자치단체, 소속 단체가 아니고 사무가 귀속된 단체입니다. 사무가 귀속된 단체, 즉 그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의무가 귀속된 단체. 걔를 상대로 소송이 끝나지 않아요. 행정청이 소멸돼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피고 경정입니다. 피고 경정이라는 것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두 가지 측면을 집중을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14조에 나오는 거야. 방금 전까지 얘기는 13조였었고 여기는 14조인데 피고를 바꾸겠다는 거야.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내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이거 봐볼까? 얘가 나한테 했거든? 나한테 하면은 난 누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해야 돼? 얘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얘를 상대로 했다? 그러니까 얘가 서울시장이고 얘가 동작구청장이야? 근데 서울시장이 권한을 지가 상실해놓고 지가 나한테 처분을 한 거야. 그러면 나는 원래 서울시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근데 내가 동작구청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럼 피고 제대로 지정했어 안 했어? 잘못 지정했지. 얘해야 되잖아. 그치? 잘못 지정한 거지. 이럴 때 피고를 바꿀 수 있어. 경정이라는 거 뭐야? 고칠 경, 정할 정, 다시 고쳐서 정한다는 거야. 첫 번째 지점. 기억해야 될 부분은 A 행정청하고 싸우는 거하고 B 행정청하고 싸우는 거하고 싸움이 하나의 싸움이야 다른 싸움이야. 내가 얘하고 싸우는 거하고 얘하고 싸우는 거하고 이 싸움이 같은 싸움이야 다른 싸움이야. 다른 싸움이지. 그죠? 예. 그러니까 싸움에 상대방이 바뀌면 그건 다른 싸움이에요. 이건 이쪽 소송이 아예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소송이 피고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야. 아예 소송이 바뀌는 싸움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걸 생각해봐. 원래 B행정청을 상대로 내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잘못 지정해서 A행정청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이게 우리가 취소음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때 제소기간이라는 제한을 받아. 90일 안에 제기를 해야 되거든. 처분이 있다는 걸 알고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내가 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잘못 정했거든.
일로 바꿀 때는 이미 제소기한이 지났을 수도 있잖아. 그치? 여기 89일이야. 그리고 들어갔다가 소장 접수하고 뭔가 이상한데? 저긴가? 이렇게 받고 91일이야. 어떻게? 제소기한 지났잖아. 그럼 소송 안 받아준단 말이야. 지금 한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피고를 경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제는 피고 경정은 피고만 바꾸는 게 아니라 소의 변경이다. 이건 아예 소송이 바뀌는 일이다. 알겠어요? 아예 소송이 바뀌는 일이고, 두 번째, 우리 쪽 소송에는 제소기간이라는 제한이 있다. 이거 해결해줘야 된다. 피고 하나 잘못 지정했더라고 해서 제소기간 지나가게 되면은 소송 안 받아주고 막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제소기간 제한이라는 문제를 피고 잘못 지정한 것 따위 가지고 각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소급표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소급표. 두 개입니다. 피고 경정은 뭐라고? 얘는 소의 변경이다. 사실은 피고만 바꾸는 게 아니라 소송 자체를 바꾸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제소기간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소급효력을 인정해야 된다. 소급효 인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14조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경정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의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봤지? 지금 이것은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소기한의 도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무슨 말일까? 잘하고 있어. 법령집 봅시다. 14조. 14조 보시면은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재판 적용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지. 뭐가 있어? 판결, 결정, 명령 이렇게 세 개가 있지. 이거는 소송 절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의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소송 절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의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야.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근데 뭐라고 돼 있냐?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이건 단순 피고의 변경이 아니라 이것은 아예 소송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고,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 경정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절대 혼자만의 판단으로 피고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반드시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라는 뜻이에요. 처분권주의. 그러니까 원고의 처분에 맡긴다는 거야. 원고가 신청을 하는 원고의 의사가 있어야만 피고를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분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 신청에 대해서 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만약에 안 받아들여주게 되면 이럴 땐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각하 결정을 내리게 돼요. 여기서는 기각이 아닙니다. 허가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왜 각하 결정을 내리는 거냐면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절차. 우리가 소송 요건을 못 갖추었을 때도 각하 결정을 내리지, 소송 요건은 뭐예요? 절차 요건입니다. 절차 요건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못 갖추면 우리가 각하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처럼 이것도 소송 절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허가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고, 법원은 동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해야 되고, 피고 경정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으며, 즉시 항고는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입니다. 이런 소송 절차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무슨 방법? 즉시 항고의 방법을 쓰게 된다. 판결에 대해서는요, 항소나 상고의 방법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행정소송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은 즉시 항고를 하게 돼. 즉시 항고를. 근데 우리가 항고라는 게 있다고 했지 즉시 항고라는 얘기는 안 했었잖아, 전에. 그렇죠? 그래서 항고에는 보통의 항고하고 즉시 항고가 있는데, 즉시 항고는 지금처럼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게 바로 즉시 항고입니다. 오케이? 법에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만 즉시 항고라는 게 가능한 거고, 이게 있으면 이 방법으로 불복해야 된다는 거야. 피고 경정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처음에 A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잖아. 근데 지금 뭐로 바꾸는 거야? B행정청 쪽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게 구소가 되고 뒤에 게 신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사실 피고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소송을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소송이 전에 걸 우리가 옛날 거 구소, 요번 거를 아예 새로운 거 신소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변경은 구소 취하 플러스 신소 제기가 결합된 거야. 뭐랑 뭐가 결합된 거? 구소 취하, 신소 제기 두 개가 결합된 게 바로 소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피고 경정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바로 무슨 소송? 신소. 신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이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가 바로 언제? 구소가 제기된 때. 그렇게 봐야 89일 차에 소송 제기했던 것이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 이 소송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지. 그때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야?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방금 얘기한 대로 구소 취하, 신소 제기가 결합된 것으로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지. 피고 경정은 단순한 피고 바꾸기가 아니라 이건 아예 싸움의 당사자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소송 바꾸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우리는 재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으면 피고 경정이라는 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14조에 있는 피고 경정에 대한 내용은 쉬운 문제가 아닌데 두 가지 포인트만 잘 짚고 있으면 되는 거야. 두 가지 포인트. 이건 아예 소의 변경이다. 그래서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반드시 별도의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거고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 경정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다.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급표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소급표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피고 적기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협의 수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35분이고요. 15분 휴식하시고 50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